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구양근 작가의 단편소설 가면행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소위 상아탑이라 일컬어지는 대학에서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구양근 작가님은 대학 총장을 역임하셨는데 그래서일까요? 이 소설이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아무리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 하지만 가장 순수해야 할 공간이 그러지 못할 때 실망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내밀한 곳으로 잠입해 들어가듯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 내리는 어느 날 오후,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 입원실의 복도를 걷던 30대 중반의 남자는 멈칫 섰다 걷기를 몇 번 반복한다. 선배님이 자기를 위하여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앞장서다가 비난도 많이 받고 종국에는 교통사고까지 당했으니 무슨 낯으로 뵌단 말인가. 입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선배님 곁에 사모님이 서 있다. 사모님은 인사하는 그를 잠깐 보더니 이내 외면하고 핑 문 밖으로 나가버린다. 선배님은 누워서 목발에 흰 붕대를 감고 다리 하나를 높이 올려놓고 있다. 선배님, 뵐 낯이 없습니다. 됐어요.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네, 잘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응모자들보다 더 실력 있는 교수가 되세요.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네, 꼭 그렇게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뜨겁게 서로 손을 마주잡고 바라보았다. 상쾌한 출근길의 한국대학 캠퍼스는 넘치는 희열을 느끼게 한다. 본관에서 옛 초등학교 구관 건물로 이어지는 길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었다. 외국어학부 미국학 전공과정 김용균 교수는 땀이 촉촉이 젖은 이마를 손으로 더듬으며 새삼 새로운 기분으로 건물들을 번갈아 보았다. 아침 햇살이 묻은 바람이 목줄기를 시원하게 스쳤다. 외부에서 보는 이미지도 꽤 괜찮은 한국대학 같은 곳에 전임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언덕길의 학생들은 교수임을 알아보고 공손한 태도로 지나간다. 그 가운데는 가끔 자기 학과 학생들도 섞여 있는데 그들은 소리내어 깎듯이 인사를 한다. 김 교수는 10년이나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서울의 전임 자리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지방대학으로 내려가서 3년간이나 봉직을 하고 나서야 겨우 서울 시내 종합대학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 2층에 연구실을 들어서는데 같이 임용된 옆방의 여 교수가 수업 준비를 하고 나서며 활짝 핀 나팔꽃처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층계를 내려간다. 김 교수가 연구실 문을 따고 들어서자 어제 학과 여학생이 꽂아주고 간 꽃병에서 짙은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커튼을 여니 멀리 낙산이 손에 잡힐 듯이 누워있고 가까운 주택가는 주민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릴 것 같이 눈앞에 전개된다.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막 의자에 허리를 내려놓는데 막역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야, 김용균, 너 국민학교 선생이냐? 뭐라고? 아니, 나 교수야. 정말 교수 맞아? 그럼. 실은 내가 어제 너한테 전화를 했거든. 그런데 내가 안 받아서 학과 사무실로 바꿔달라고 했지. 그런데 조교가 학과장실로 바꿔주더라고. 그래서 김영균 교수 안 나왔느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너는 여기 있지 않고 국민학교 건물에 있다고 하더라고. 뭐라고? 그럴 일이 있긴 있다. 이 대학은 원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는 단과대학으로 시작되었는데 같은 부지 내에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한 캠퍼스 안에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대학 이외 부속 학교들을 다른 부지로 옮기고 대학교에서 모든 건물을 다 쓰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초등학교를 옮기고 대학에서 쓰게 되었고, 그런 연유로 김 교수의 연구실이 초등학교 건물에 있게 된 것이다. 새로 단장한 방이니 오히려 다른 건물의 연구실보다 평수가 넓고 전망도 좋았다. 그러니 학과장 마득상 교수가 김 교수는 대학 건물인 본부 건물에 있지 않고 국민학교 건물에 있다고 한 말은 사실이기도 하였다. 초등학교라고도 하지 않고 옛날 용어인 국민학교라고 하면 더 얕보이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모양이다. 마득상 교수는 되도록 김 교수를 깎아내려야 직성이 풀렸다. 한 번은 고향 친구한테서 연구실로 전화가 왔다. 상당히 긴장된 어투로 전화를 건 친구는 대뜸 물었다. 너 집안에 무슨 일 있지? 왜?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엊그제 전화했는데 학과장이란 분이 너 시골 내려갔다고 하더라고. 아니, 나 시골 간 적 없는데. 그럼 학과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아, 지방대학에서 학술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 온 적은 있어. 그래? 난 시골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내려갔구나 하고 생각했지. 마득상 교수는 김 교수가 지방대학에서 열리는 국제학술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 중이라는 말은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축소하고 경시하는 말을 해야 후련한가 보다. 서울에서 시골 갔다고 하면 대개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누가 상을 당했다든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내려간 걸로 연상하기 일쑤였다. 또 한 번은 더 간 떨어질 뻔한 일이 있다. 교수 승진 심사가 있었는데 그때 마득상 교수는 고참이라는 이유 하나로 연구처장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승진 통보를 이틀 정도 남겨놓고 김 교수에게 말했다. 아, 김 교수, 내가 연구처장이면서 말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서 미리 말해주는데 이번 김 교수는 승진 심사에서 제외되었네요. 하는 것이 아닌가. 청천벽력이었다. 이 말이 웬 말인가. 승진 심사는 기한이 찬 교수가 연구 업적 200점 이상을 제출해야 했다. 정식 학술 논문집에 실린 논문 한 편이 100점이고 단행본은 한 권이 바로 200점이었다. 김 교수는 논문 수량이 충분해서 논문 한 편과 단행본 한 권만 제출했다. 그것만 해도 300점이 되기 때문에 점수가 남아 돌아간다. 그런데 점수 미달이라니? 알고 보니 단행본의 내용이 같은 전공 계열이 돼 원래 전공하고 약간 빗나갔다는 이유로 비전공으로 분류하여 50점을 매기고 말았던 것이다. 김 교수는 부랴부랴 논문들을 긁어모아 2편을 더 보충하여 제출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마득상 교수가 김 교수에게 선심 쓰듯 미리 말해준 것은 논문이란 며칠 사이에 써서 발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말해줘도 김 교수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속사정이 있었다. 이번에 김 교수가 승진하게 되면 고참인 마득상 교수보다 직급이 높아지고 만다. 이렇게 김 교수는 마득상 교수 때문에 긴장을 잠시도 늦출 수 없는 연속이었다. 김 교수가 이 대학에 전임이 되고 나서 언젠가 마 교수는 자기가 시혜자란 듯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김 교수가 들어올 때 내가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야 아직 학위도 없고 학부와 대학원이 전공이 달라서 큰소리칠 입장은 못 되지요. 그러나 내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기득권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은 것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써달라고 할 자격은 없지만 이 사람은 싫다고 말할 위치는 되지요. 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 교수님이 반대했다면 제가 어떻게 들어왔겠습니까? 김 교수가 귀국했을 때는 대학에서 전임을 뽑던 붐이 약간 지난 때여서
서울에 자리가 나지를 않았다. 그런데 모처럼 이 대학에 학과가 신설되어 전임을 채우고 있었다. 김 교수는 석사과정을 유학했던 나라에서 안면이 있는 마득상 교수를 직접 찾아갔으나 그는 오히려 끌어당기기보다 여러 장애물로 막는 태도였다. 여기는 서울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아주 심할 것입니다. 저나 김 선생은 모두 스카이 대학 출신이 아니지만 소위 스카이 대학 출신들 간의 경쟁이 치열할걸요. X 선생도 이력서를 낼 것이고 O 선생도 듣자니 이력서를 낼 것이라는 소문이 들리고 재물포대학 교수로 있는 제 동창도 나한테 상황을 물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서울로 오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 친구가 온다면 솔직히 말해서 저야 달갑지 않지만 오지 말라고 막을 수는 없지요. 아, 네.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 교수는 이 대학은 일단 포기하고 지방대학으로 내려갔다. 오죽 잘난 사람이 들어왔을라고 하고 관심을 끄고 2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인접학과의 한 교수를 만났더니 이 대학에 무진대학에 자기 친구 누가 들어가려다가 학교에서 안 뽑아서 못 들어갔다고 했다. 김 교수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잘난 스카이 대학의 경쟁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무진대학의 누구는 학부도 아주 시시한 대학을 나왔고 학부와 대학원의 전공이 다르며 아직 박사 학위도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마득상 교수는 주요 과목을 자기 혼자 다 차지하고 남은 강의를 선심 쓰며 무명의 시간 강사들에게 맡기고 있었다. 그리고는 전임 모집 때는 김 교수에게 했던 것처럼 잘난 사람은 응모를 하지 못하게 다 차단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장 약한 무진대학의 누구를 쓰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자 이 대학의 총장과 이사장은 아무리 사람이 없다 해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쓸 수는 없다고 안 뽑아 버렸던 것이다. 자초지종을 안 김 교수는 이번에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또 이력서를 낸다고 미리 말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못 내게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응모하고 응모 기한이 끝난 다음에 마득상 교수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그래서 계획대로 타협 없이 이력서를 낸 뒤에 응모하였으니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마득상 교수는 너무나 의외인 듯 김 교수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놈 봐라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러나 이제 벌써 늦었다고 체념하는 눈치였다. 김 교수는 어부지리로 마득상 교수가 경쟁력 있는 사람은 모조리 제거해 준 덕분에 가장 미흡한 사람들하고만 경쟁하게 되었다. 마지막 면접에서는 학교에서 다른 경쟁자들은 아예 다 제끼고 김 교수 하나만 면접을 치렀다. 총장, 부총장, 이사장은 김 교수의 이력서를 보고 대만족이었다. 부총장은 김 교수의 박사과정 성적표를 들고 감탄하듯 말했다. 이사장님, 김영균 교수의 박사과정 성적 올해입니다. 하며 전시를 하듯 이사장, 총장께 확인을 시킨다. 설립자이신 이사장은 인자한 표정으로 만면에 웃음을 띠고 말했다. 김용균 교수님,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은 우리 학교에 좀 과분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대학에 오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대학으로 가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3년간은 떠나지 않겠다고요. 그러면 임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어디 오란 데도 없습니다. 저 이 대학에서 정년하겠습니다. 김 교수는 감개무량하여 자기도 보답을 해야겠다고 대뜸 이런 말을 했다. 김 교수의 말을 들은 면접관 세 분은 모두 크게 웃으며 만족한 표정을 하였다. 수뇌부 세 사람이 그처럼 흡족해한 것은 김 교수가 박사 학위를 취득한 곳이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사장이 말한 3년이란 말의 의미는 보통 사람은 잘 모르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3년 후면 김 교수가 40살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대개 학교 이동은 잘 하지 않는 관례가 있었다. 아마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을 것이다. 하여튼 이렇게 하여 신생학과에 두 사람의 전임이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또 전임을 뽑아야 했다. 그런데 마득상 교수는 이번에는 유별나게 뱃쌤이라는 여자 응모자 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였다. 이 사람을 쓰자고 주장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칭찬이 자자하다. 좀 이상하기도 하고 마득상 교수가 자기에게 한 짓들을 생각하면 괘씸하기도 하였으나 언젠가 그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들어올 때 반대는 하지 않았지 않은가. 한편 생각하면 그것만이라도 감사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마득상 교수가 말하는 그 여자분은 자기 모교 출신은 아니지만 모교의 은사님의 추천이라면서 같이 식사를 한번 하자고 했다. 식사 자리에 나가니 뱃쌤이라는 여자분은 태도가 건방지리만큼 도도했고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전혀 고개 숙일 줄을 몰랐다. 그래도 마득상 교수가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게 보기로 작정했다. 어떻든 김 교수는 마득상 교수에게 흔쾌히 한 차례 양보하기로 했다. 마 교수님, 안심하십시오. 제가 들어올 때 교수님이 반대했다면 어떻게 들어왔겠습니까? 그 답례로 이번에는 100% 교수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거의 무투표 당선에 가깝게 뱃쌤이 교수가 들어왔다. 그런데 들어와서 이상한 소문이 학교에 널리 퍼졌다. 마득상 교수와 뱃쌤이 교수의 사이가 이상하다는 것이었다. 둘은 마득상 교수의 차로 출근도 같이 하고 퇴근도 같이 하며 점심시간은 예외 없이 둘만 나가서 식사를 했다. 학교에서는 바늘과 실이라고 소문이 자자하고 모두 수군댔지만 둘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김 교수는 개밥의 도토리가 되었다고 농담하는 교수도 있었다. 전임은 세 사람밖에 없는데 마득상, 뱃쌤이 두 교수가 일심동체처럼 한패가 되니 김 교수는 학과의 어떤 표결에도 지는 수밖에 없었다. 1년이 지나서야 뱃쌤이 교수가 마득상 교수의 사촌 처제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도 김 교수에게는 단 한마디 힌트도 주지 않고 모교의 은사가 추천한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둘의 관계가 처제 형부 사이를 훨씬 넘어선 사이라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김 교수는 오히려 남들에게 변명하기 바빴다. 다음에는 대학 본부에서 외국인 교수를 뽑아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외국 어문 계열 학과이기 때문에 네이티브 스피커가 전임으로 한 명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외국에서 불러와도 되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을 뽑아도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김 교수가 잘 아는 유자격자가 한 명 있었다. 김 교수가 유학을 마치고 막 귀국해서 서울의 어느 대학의 연구소에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때 같이 근무하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데 외국어는 물론 네이티브이고 인품도 좋고 또 그때는 대학원생이었는데 지금은 박사학위도 있었다. 그러나 김 교수가 추천했다고 하면 마득상 교수가 찬성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극비로 추진했다. 그래서 미리 그 외국인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이것은 비밀이니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 정식 연락은 자신이 아니고 마득상 교수란 분한테서 갈 것이라고 미리 귀띔해 주었다. 그 외국인은 기뻐 어찌할 줄을 몰랐다. 오랫동안 정규 직장도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신분 상승을 하려나 보다 하고 그렇게 하여 그 외국인이 들어오긴 했는데 역시 외국인인지라 상황 파악이 둔하기 짝이 없었다. 전임이기 때문에 학과 회의에도 참석은 하지만 어느 교수가 농담 삼아 말했듯이 대한민국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전임이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김 교수의 불리한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새로 채용된 그 애국인이 김 교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하고 있었다. 식사 한 끼 하자는 말도 없는 것은 물론 입 벌린 말이라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마득상 교수가 미리 그 외국인을 불러 조치해 놓았다. 당신은 당신 대학에 있는 나의 친구 박 교수의 추천으로 내가 쓴 것이며 김 교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당신을 채용하게 된 것이라고. 알고 보니 김 교수가 마득상 교수에게 그 외국인을 추천하자 마득상 교수는 그가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 있는 자기 친구 박 교수란 분한테 확인하고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했던 것이다. 김 교수는 일체의 변명을 하지 않았다. 변명을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늦었고 어떻게 해도 사태를 만회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김 교수는 가끔 이렇게 100% 지고만 사는 세상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직장을 그만둬버려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투의 말만 비춰도 부인은 질겁했다. 그렇게 해서 교수직을 그만두게 되면 이 뒤로 다른 곳에 옮길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서울의 모 대학 교수인 부인은 김 교수로부터 이런 사정을 항상 들어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김 교수는 마지못해 근무는 하고 있었지만 우울증에 걸려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있었다. 마침 대학은 학과장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 교수가 학과장을 맡게 되었다. 그때 마침 또 한 명의 전임을 보충하라고 교무처에서 연락이 왔다. 기회는 왔다. 이번에도 만약 마득상 뱃세미 교수 편이 들어오고 만다면 김 교수는 문자 그대로 학교를 그만두어야 할 판이었다. 마득상 뱃세미 교수는 잘 알고 있었다. 이번에야말로 김 교수가 목숨을 걸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김 교수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주변의 말없는 교수들도 잘 알고 있었다. 이번만은 김 교수가 결판을 내고 말 것이라고. 김 교수가 나온 대학은 비록 스카이 대학은 아닐지라도 마득상 뱃세미 교수가 나온 대학보다는 더 나은 대학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후배가 들어오면 어차피 김 교수가 추천한 사람에게 지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마득상 뱃세미 교수는 예상대로 자기 후배를 한 명도 추천하지 않았다. 오직 한 명의 마득상 교수 후배가 허락도 없이 자의로 이력서를 낸 사람이 있을 뿐 뱃세미 교수 쪽에서는 한 명의 자기 후배도 이력서를 낸 사람이 없었다. 마득상 뱃세미 교수는 합동으로 소위 스카이 대학의 유자격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수소문하여 응모하게 권장했다. 그것이 김 교수 쪽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시대가 바뀐 데다가 또 마득상 뱃세미가 내정자가 없다고 소문을 내자 이력서가 몰리기 시작하여 박사학위 소지자만 16명이 응모했다. 응모자 명단을 넘겨보던 김 교수는 기겁할 지경이었다. 그동안 세월이 흘러 벌써 학위 소유자가 넘쳐나는 시대가 된 것도 한 이유지만 이렇게 쟁쟁한 이력서가 들어오다니. 아마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도 가장 격렬한 한 차례 접전이 벌어질 판이었다. 스카이 대학 중에서도 S대 출신만 4명이 응모했고 그 다음에 스카이급 대학이 대부분인데 박사 학위가 2개 있는 응모자도 있었다. 김 교수도 모교에 연락하고 힘껏 노력하여 후배 2명을 응모하게 했다. 그런데 김 교수의 후배로 응모한 강재상은 너무나 약했다. 김 교수의 대학 후배인 것은 맞지만 학위는 다른 대학에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순수한 국내파였고 신체적인 결함까지 가지고 있었다.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 하나가 더 가늘었다. 그 때문에 군대도 안 갔지만 이것은 일체 김 교수 혼자만 알고 마득상 뱃세미 교수에게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김 교수가 강재상에게 특히 호감을 가진 것은 그의 인품 때문이었다. 강재상은 외국어 계열인데도 유학은 안 갔다 왔으나 회화도 곧잘 하였다. 영어 사전을 송두리째 외웠다고 할 정도로 박학한 단어를 알고 있었다. 단 외국파들과 달리 그들이 잘 사용하지 않은 문어체를 구사하여 상대를 어리둥절하게 하지만 어찌 보면 더 품위 있는 고전적인 문장을 구사하였다. 또 한 명 김 교수의 후배 윤철은 대구에 있는 대학의 전임이고 전공이 완전 부합되고 그런대로 괜찮은 외국 대학의 학위까지 가지고 있었다. 김 교수는 쟁쟁한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의 후배 강재상과 윤철 중에 한 명을 뽑아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있었다. 마득상 뱃세미 교수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눈치였다. 이렇게 누구도 손쓸 수 없는 구도를 짜놓았는데 무슨 재주로 저들을 물리치고 내 후배를 넣을 수 있겠느냐는 태도였다. 첫째 관문으로 학과에서 세배수를 뽑아야 했다. 세배수를 학과에서 뽑아 올리면 위에서 그중 한 명을 마음대로 정하는 형식이다. 이 제도가 생겨난 이후 현재는 대부분 대학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 대신 세배수를 뽑아 올릴 때 석차를 매기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세배수 중에서 마지막 한 명을 뽑는 것은 대학 본부의 재량이니 누구를 뽑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 말라는 장치였다. 그런데도 상당수의 학과에서는 1, 2, 3위의 석차를 매겨서 올리고 1위를 뽑아주지 않으면 심히 반발하고 데모를 하는 수도 있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이유를 제기할 수 있는 학과는 힘있는 학과이고 학과 전체 교수가 일치 단결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교수의 학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힘있는 학과도 아니고 전체 교수가 의견 일치를 볼 수도 없는 학과이기 때문이다. 원래 어느 학과나 첫 관문인 세배수를 뽑는 과정에서는 심히 눈치 작전과 편견, 편애가 작용하고 큰 소리까지 나오는 수가 많았다. 김 교수는 교무처에서 학과로 내려보내준 여러 개의 응모자 서류 가방을 넓은 탁자 위에 올려놓고 마득상 뱃세미 교수와 외국인 전임을 불렀다. 우리 과의 전임 교원 응모자의 전체 서류가 교무처로부터 도착했습니다. 이 서류를 심사해서 세배수를 뽑아 일주일 내에 교무처에 제출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자, 그럼 가방을 열고 일단 서류들을 보면서 초벌 작업을 시작하지요. 제출 논문 편수와 출신 학교 등 기본 도표 작성은 제가 하겠습니다. 정식 심사는 내일부터 이 자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서류를 학과 캐비닛에 넣어두고 열쇠는 저만 가지고 있겠습니다. 하면서 일단의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하여 여러 개 가방의 지퍼를 열고 모두 서류들을 뒤적여 보면서 인원 파악과 출신 학교 확인 및 제출 서류의 미비 여부 등을 검토했다. 다음 날 정식 서류 심사를 하는 날이다. 4명의 교수가 대형 탁자 한 면씩을 차지하고 둘러앉았다. 그런데 마득상 교수가 먼저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지금 응모자가 16명이나 되군요. 학위 논문을 제외하고는 10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읽고 심사하려면 일주일도 빠듯합니다. 일을 좀 간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아예 상대가 되지 않은 사람은 미리서 제외시키고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학과에서 마음대로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안 돼요? 이제부터는 학과에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학과의 재량입니다. 김 교수가 마득상 교수의 의견에 이의를 달았더니 다른 두 교수가 이구동성으로 마득상 교수 편을 들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지지 발언을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기로 잠정 합의를 보았다. 마득상 교수는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이 들자 일어서서 맨 먼저 자기 후배의 이력서를 축겨들었다. 이 사람은 따지고 보면 유일한 제 학교 후배입니다만 한 대학에서 학부, 석사, 박사까지 하고 외국 유학은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겠지만 가장 약합니다. 하면서 한쪽에 이력서를 턱 내려놓았다. 객관적으로만 본다면 가장 공평한 발언이다. 그러나 숨은 패는 다음 발언에 있었다. 그 다음 축혀둔 이력서는 김 교수의 후배인 강재상의 이력서였다. 이 사람도 같습니다. 국내에서만 학교를 옮겨가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가장 약합니다. 우리는 미국학 전공과정 통상교섭 전공자를 뽑기 때문에 일단 회화는 가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외국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이 두 사람뿐입니다. 일단 이 두 사람은 제외하고 심사를 시작하지요.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두 교수는 미리 짜놓은 대사인 듯 금방 찬동을 표했다. 김 교수가 생각해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 김 교수의 두 패 중에서 한 패가 무효화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강재상은 일단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그러고는 지루한 서류 심사가 시작되었는데 서로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에게 1점이라도 더 주고 싫은 사람은 1점이라도 깎으려는 계산이 환히 들여다보이고 있었다. 결정을 해야 하는 단계에서 김 교수는 자기와 유일하게 남은 후배 윤철을 제외시키려는 기미가 보이면 무조건 회의를 중단해버리고 말았다. 오늘 회의는 이만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 버렸다. 그렇게 몇 번을 하자 드디어 마득상 교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니, 김 교수, 도대체 김 교수는 전임을 뽑으려는 거요? 뽑지 않으려는 거요? 그런데 실은 세배수 중에서 윤철을 제외한 2명은 일찌감치 결정되어 있었다. 둘 다 S대 출신인데 한 사람은 여자분으로 S대를 졸업하고 외국의 명문대학에서 갓 학위를 받고 귀국했다. 김 교수는 그녀의 S대 성적표를 보고 입이 딱 벌어졌다. 4년간의 성적이 전부 올 A가 아닌가. 김 교수도 올 A를 받은 적은 있으나 그것은 대학원 때의 일이다. 대학원은 학생 인원이 적은 데다가 웬만하면 A를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학부는 인원이 많으며 여러 가지 과목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올 A를 받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그녀의 성적표는 누구에게 겁을 주려는 듯이 거의 전부의 과목이 A자로만 줄지어 있었다. 또 한 사람은 역시 S대 출신으로 현재 수원의 모 대학 전임인데 응모 부분의 전공과 정확히 부합되는 남자 교수이며 전 경력에서 흠잡을 데라고는 단 한 곳도 없는 완벽한 응모자였다. 이제 마각이 완전히 드러났다. S대 출신 2명은 이미 결정이 났고 김 교수가 미는 윤철을 넣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었다. 마득상과 뱃세미 교수는 윤철만은 절대 3배수에 넣을 수 없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김 교수가 생각해도 윤철을 3배수에 넣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뒤따랐다. 많은 양보를 받아내도 윤철이 다른 스카이 대학 출신보다 낫다고 판단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작정했다.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윤철을 3배수 안에 기어코 넣고야 말겠다고. 얼마나 오랫동안 당해왔으며 얼마나 많이 준비해 오던 일이던가. 여기서 물러난다고? 말도 안 돼. S대 출신의 학장은 무조건 S대를 써야 한다는 견해이고 그중에서도 수원의 모 대학 현직 전임을 적극적으로 민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회의석상에서 마득상 교수는 작심하고 왜 윤철 씨를 써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조리 있게 설명했다. 그럼 제가 솔직히 말하지요. 윤철은 우리 뱃세미 교수와 외국에서 유학하면서 싸운 적도 있는 앙숙관계랍니다. 귀국해서도 여기저기서 우리 뱃세미 교수를 비난하고 다닌답니다. 지금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도 트러블 메이커라는 소문도 있고요. 그런데도 3배수 안에 넣으시렵니까? 보자 하니 김 교수의 의사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윤철은 반드시 3배수에 넣으려고요. 그렇다면 저희들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뱃세미 교수가 총장 면담을 신청하겠습니다. 마득상 교수의 말은 얼핏 상당히 이치에 맞는 말이었다.
뱃세미 교수와 외국인 교수도 그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 연방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꼼짝없이 이번에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었다. 김 교수의 부인은 어깨가 축 처져서 귀가하는 남편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부인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말했다. 여보, 말을 들어보니 당신의 후배 윤철을 세배수 안에 넣는 것은 무리네요. 혹 당신이 무리를 해서 윤철을 세배수에 넣는다 해도 마득상 뱃셈이 두 사람은 충분히 총장실로 쳐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계책을 내놓았다. 마득상 뱃세미 교수가 그렇게 원한다면 윤철을 세배수에서 뺀다. 그 대신 세배수로 올리지 않으면 교무처에서 접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배수는 채워야 한다. 부족한 한 명은 맨 처음에 무자격자로 제외시켰던 2명 중에서 하나를 채워 넣는다. 그 두 사람은 어차피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마득상 뱃세미 교수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부인의 말은 계속되었다. 처음에 제외된 2명 중에서 당신의 후배 강재상을 넣으세요. 당신 대학 총장은 강재상이 나온 대학원의 대학 출신 아닙니까? 당신 대학 총장은 자기 대학 출신이라면 무조건 잡아 끈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뭐. 아마 대학원만 나왔어도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당신 대학 교무처장이 내 가장 친한 대학 선배라는 것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언니를 만날게요. 당신도 언니를 찾아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하세요. 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단 말인가? 다음 날 다시 잔뜩 긴장된 상태에서 전임 선발 회의가 속게 되었다. 김 교수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았다는 자세로 어제 저녁에 부인과 계획했던 바를 차분한 말투로 말했다. 마득상 뱃세미 교수는 처음에는 자기의 귀를 의심한 것 같았다. 김 교수가 그렇게 호락호락 포기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더니 뱃세미 교수가 먼저 발언을 한다. 잠깐 김 교수님, 지금 윤철을 세배수에서 뺀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자 뱃세미 교수는 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상당한 거리의 김 교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90도 각도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다. 감격한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한다. 그때까지도 귀를 의심하고 있던 마득상 교수가 못 믿겠다는 듯이 재확인을 한다. 잠깐요. 지금 윤철을 세배수에서 빼고 처음에 우리가 자격 미달로 제외시켰던 2명 중에서 아무나 하나를 넣어 세배수를 채운단 말씀이시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에 뺐던 2명은 누가 생각해도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무나 하나 넣겠습니다. 세배수가 아니면 교무처에서 접수를 안 하니까요. 마득상 교수가 재확인해도 윤철을 빼는 것이 확실하자 마득상 교수도 일어나서 활짝 웃으며 김 교수에게 깊이 머리 숙여 인사한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사겠습니다. 하며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금리까지 환히 드러내 보이며 웃는다. 모처럼 학과에 경사가 난 듯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전원이 걸어서 교문을 나서고 있었다. 멋모르고 따라만 오던 외국인 교수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복잡다단한 학과의 흐름을 이제는 좀 짐작한 듯 김 교수에게 말했다. 김 교수님, 제가 들어올 때도 이렇게 복잡했습니까? 당신이 들어올 때도 이렇게 복잡했다오.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왔으나 지금 설명해줘도 당신은 모를걸 하고 뒤돌아보며 한 번 빙긋 웃어주었다. 학교 앞에 가까운 레스토랑에서 학과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교수 전원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다. 가장 비싼 요리가 계속 나왔고 고급 양주를 병째시켰다. 마득상 뱃세미 교수는 온도록스로 하고 김 교수와 외국인 교수는 스트레이트로 했다.
다음 날 김 교수는 교무처에 올릴 심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한 장의 도표로 되어 있었는데 세 배수의 이름을 쓰고 간단한 학과장의 의견을 적을 란이 있을 뿐이었다. 의견을 적을 란은 두 줄도 채 쓸 수 없는 좁은 공간이었다. 순위를 매겨서 올리지 말라는 주문이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쓴다는 규정도 없었다. 마침 강제상의 성이 한글 가나다 순의 첫째였기 때문에 그냥 가나다 순으로 쓰겠습니다. 강제상을 첫 번째로 쓰고 학과장 의견은 학부 수업의 적격자라고 썼다. 나머지 두 사람은 전공 논문을 거론하며 학문적 성과가 출중하며 대학원 전공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라고 썼다. 그러나 알고 보면 대학원이라니 이 대학은 아직 박사과정은 없고 석사과정만 서너 명이 있을 뿐이었다. 즉 우리 학과에 필요 없는 인물이란 뜻이었다. 김 교수는 심사 보고서에 적을 이 간단한 내용을 심사숙고하여 미리 머리에 담아두었으나 다른 교수들은 거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거되었던 두 명은 아예 상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 교수가 별 생각 없이 즉석에서 속사한 것으로 알고 대충 훑어보고 서명을 했다. 그러고는 며칠이 지나서 대학 본부로부터 학과장에게 채용 결정 통보가 왔다. 강제상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기쁜 일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강제상을 채용한 것은 부도덕한 일이었다. 성적으로만 본다면 확실히 전체의 꼴찌였던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에 벗어난 일이었다. 김 교수는 자기의 안전만을 위하여 생전 처음으로 이전 투구를 벌였지만 심한 양심의 가책이 가슴을 치고 있었다. 그러나 김 교수가 유일하게 이번 전임 채용에서 스스로를 위로했던 것은 강제상이 인품 하나만은 가장 뛰어나고 지금까지의 경력은 약하지만 앞으로 가장 훌륭한 학자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강제상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학과에 알릴 수 없었다. 이 소식을 알면 마득상 뱃세미 교수는 까무러칠 것이고 지금이라도 총장실로 쳐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고는 며칠이 흘렀는데도 마득상 뱃세미 교수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자기들이 민 S대 출신 여자 아니면 남자가 되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누가 됐든 무슨 상관인가 하는 달관한 태도였다. 그러고는 또 며칠이 지났다. 이제는 강제상 교수가 임명장도 받고 호텔에서 전체 신임 교원 환영 만찬까지 끝났다고 했다. 이제는 알려도 되겠구나 하고 먼저 뱃세미 교수 연구실을 놓고 했다. 뱃세미 교수는 벌써 관록이 있는 교수인 양 세련된 몸짓으로 손바닥 신호를 하며 소파에 앉기를 권한다. 이번 전임 채용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무처에서 결과가 왔습니다. 네, 별 관심이 없다. 자기들이 민 두 명 중 한 명이 되었을 것이 빤한데 누가 된들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는 태도였다. 그래서 그대로 나와버릴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학과장으로서 전달은 분명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강재상 교수가 됐습니다. 네? 누구요? 화들짝 놀란다.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벌써 제외시켰기 때문에 심사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니 이름을 기억할 리가 없다. 다음은 마득상 교수의 연구실을 놓고 했다. 역시 김 교수를 대하는 태도가 어쩌면 뱃세미 교수와 그리도 똑같은지 참으로 의젓하고 고참 교수다웠다. 그러나 강재상 교수라는 말을 듣자 누구요? 외마디 소리를 지르더니 얼굴이 새파래지고 손가락에 파르르 경련이 일어났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김 교수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누가 창문을 열어놨는지 고층 건물 복도 끝에서 불어오는 한위바람이 한 차례 세찬 소리를 내고 지나간다. 다음 날 김 교수는 강의 도중에 갑자기 말을 버벅거렸다. 그뿐인가 평소에는 말 잘하던 단어도 기억이 나지 않아 오랫동안 말의 사이가 떴다.
학생들이 이상하다는 눈초리로 김 교수를 응시한다. 퇴근 시간에는 퇴근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왜 자기가 이전에 하지 않던 짓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딱히 이유는 모르고 있었다. 가방을 챙겨 교정을 걸어 나오면서는 갑자기 며칠 전에 집에 도착한 판공성 사표를 생각했다. 오랜만에 냉담을 깨고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라도 하고 싶었다. 나는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제 사리 사욕만을 위하여 신성한 교정을 모독하고 응모자 중에서 가장 성적이 낮은 자를 뽑았습니다. 하고 교문을 나서 한참 걷다가 엊그제 처음으로 학과 전체 교수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포를 불던 레스토랑을 보았다. 김 교수는 자기도 모른 사이에 그 레스토랑을 걸어 들어갔다. 홀의 안쪽에서 외국어 학부 학장이 다른 교수들과 한잔하고 있다가 일어서 나오며 손짓을 한다. 오, 김 교수 이리 와요. 혼자예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라면 이리 와요. 마침 우리 학부 교수들만 있지 않아요? 괜찮다니까요. 김 교수, 오늘 왜 이래? 모처럼 우리 같이 한잔 하자고. 괜찮다는데 이 양반이. 뭐? 이 양반? 그렇다 임마. 뭐? 임마? 이 새끼가? 둘은 순식간에 뒤엉키고 말았다. 학장과 시비가 붙은 것을 본 안쪽의 교수 두어 명이 뛰어나왔다. 김 교수 왜 이래? 하고 노골적으로 학장 편을 들며 뜯어말렸다. 김 교수는 언뜻 그들이 가면을 쓰고 있는 환상이 보였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윗선자들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너는 뭐야? 하며 말리는 교수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물론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김 교수도 몇 대 얻어맞고 발길질도 당했다. 김 교수는 그들을 뿌리치고 레스토랑을 박차고 나왔다. 밖은 마침 이슬비가 흩뿌리고 앞이 희끄무레하였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승용차 한 대가 비틀거리는 김 교수를 옆으로 사정없이 때리고 지나간다. 승용차는 짧은 거리에서 급브레이크 밟고 정차하였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좋은 머리를 굴려 표리부동한 사람들, 경계할 대상이지요. 어딜 가나 파벌이 무서운 법인데 교육자가 그렇다면 문제가 또 다릅니다. 특히 도덕적 해이는 자기 양심을 속이는 일이라서 비록 안 밝혀지더라도 자기 자신의 가책은 떨쳐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옛말에 무릇 군자는 혼자 있어도 바른 사람이라 했는데 오늘날 과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미국 속담에 이론스의 예방약은 1파운드의 치료제에 맞먹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면 행렬은 우리에게 예방약 효과를 톡톡히 준 듯합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 이게 진정 답이 아닐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비가 오네요. 마음이 차분해지는 이런 날은 소설 읽기에도 참 좋은 날인 듯합니다. 여러분, 감성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날 되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